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2018년 제3회 기출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1번에서 20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죠. 가설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은 가설은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가설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가설이 부인되었다면 반대되는 가설이 검증된 것이다. 네 번째, 가설의 변수로 구성이 되면 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가설의 특성에서 틀린 것은 바로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에서 가설이 부인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반대되는 가설이 입증된, 검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검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설의 특징은 해설을 한번 보시면 가설은 검증될 수 있어야 된다. 가설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가설은 변수로 구성이 되고 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야 된다라는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요. 특정한 시기에 태어났거나 동일 시점에 특정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항목들을 보시면 사례조사, 패널조사, 코호트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해서 이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사례조사는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사례조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조사, 네 번째 전문가 의견조사는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견해와 경험을 갖춘 그런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죠? 묻는 그런 것을 이제 전문가 의견조사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두 번째 패널 조사하고 세 번째 코호트 조사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사에서 특히 패널 조사는요, 특정 연구 대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의견이나 태도가 변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조사 기법이라고 했어요. 코호트 조사는 다른 말로 동질성 집단 연구라고도 하고요. 또는 동시 경험 집단 연구라고도 합니다. 자, 코호트 조사는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동일한 방법을 가진 집단이라는 게 특징이죠. 집단에서 발생되는 특정 사건의 변화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조사하기 위한 연구 설계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코호트 조사 3번인데 패널 조사하고 코호트 조사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유사점은요, 둘 다 종단적 조사라는 거예요. 연구 대상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연구하는 게 패널 조사와 코호트 조사. 모두 다 똑같아요. 차이점은 코호트 조사 같은 경우는 집단 또는 동기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패널 연구라는 것은 동일한 사람, 개인이죠. 어떻게 보면 동일한 사람을 대상 연구로 한다는,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집단이냐 아니냐의 차이. 여기서는 특정한 시기에 태어났거나 동일 시점에 특정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코호트 연구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보시면 질적 현장 연구 중 초점 집단 연구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 집단 연구에 대해서 묻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빠른 결과를 보여준다. 두 번째, 높은 타당도를 가진다. 세 번째, 개인 면접에 비해서 연구 대상을 통제하기 쉽다. 네 번째, 사회 환경에서 일어나는 실제의 생활을 포착하는 사회지향적 연구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1, 2, 4번은 모두 다 맞는 말인데 3번, 개인 면접에 비해서 연구 대상을 통제하기가 쉽다? 이건 아니죠. 개인은 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집단을 통제하는 게 더 어렵죠. 그래서 초점 집단 연구 또는 표적 집단 연구라고도 하는데 집단 소집의 어려움 등의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면접에 비해서 연구 대상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13번, 14번이죠. 14번. 자, 일반적으로 실행되는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를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하려는 면접조사보다는 우편조사를 실시한다. 익명성을 보장하려면, 그렇죠? 면접조사는 이제 대면 관계에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 익명성을 보장하기가 어렵죠.
두 번째, 이제 복잡한 질문을 다루는 데는 면접조사가 가장 적합하다. 그죠? 복잡한 질문은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그 속에서 하나씩 묻는 게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조사자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것은 전화조사다. 전화조사가 아니라 그래서 우편조사가 가장 적게 받죠. 그다음에 세 가지 방법은 모두 개방형 질문을 활용할 수 있다. 개방형 질문이라는 것은 주관식 질문이죠. 그래서 응답자가 자기가 알아서 그냥 기술하는 것을 개방형 질문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방법 다 개방형 질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그죠? 조사자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방법은 우편조사 방법이죠.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험적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4개 각 문항 항목 중에서 첫 번째, 실험은 연구자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를 통제하는 연구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통제하면 옳은 연구라고 볼 수가 없죠. 뭘 통제해야 돼요? 제3변수가 통제해야 되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변수를 통제해야 되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이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관찰에 의한 연구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 관찰은 이렇게 카메라나 이런 걸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그 관찰 대상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심리적인 것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내용 분석은 어린이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 자주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관찰법에 의한 방법이죠. 관찰법. 내용 분석이라는 것은 2차 자료를 모아서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분석해 나가는 것을 내용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대규모 모집단을 연구하는 데는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 연구가 효과적이다. 그죠? 설문지를 이용해서 대규모 모집단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적합하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6번 문제 봅니다. 16번은 조사 연구 과정의 일부이다. 이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했어요. 그래서 기억, 난민의 수용은 사회 분열을 유발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니은은 할당 표집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이것은 난민의 수용으로 관심 주제를 선정한다. 니을이 이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조사 연구 과정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연구 과정은 정확하게 뭐 연구 주제의 선정, 가설의 구성 및 조작화, 조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해석, 연구 보고서의 작성이라는 뭐 보통 한 6가지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6가지 과정을 다 예를 들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로 간추려 가지고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열을 해서 묻는 질문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16번 문제는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난민의 수용으로 관심 주제를 선정한다라는 게 연구 주제의 선정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 4개 중에서는 첫 번째에 해당이 되고요. 난민의 수용은 사회 분열을 유발하는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이것은 가설의 구성과 조작화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한다가 이제 조사 설계의 과정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할당 표집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자료를 수집한다가 이제 4번째 과정인 자료 수집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죠. 디귿, 기억, 니은에 해당이 되는 3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과학적 연구 조사의 과정, 이 6가지 과정은 좀 잘 알아두시고요. 6가지 과정이 전부 다 나열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가지가 나오고 순서대로 나열해라 라는 문제가 대체로 그러한 형태로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7번은 이제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내용 분석은 2차 자료를 수집해서 그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이죠.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자, 분석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재분석이 가능하다. 세 번째가 양적 내용을 질적 자료로 전환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양한 기록 자료 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 자, 분석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2차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요. 남들이 조사하는 뭐 인쇄 또는 미디어, 뭐 동영상, 음악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을 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를 분석해서 연구하는 거니까 분석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다시 또 분석을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다양한 기록 자료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기록물인 신문이나 잡지, 서적 또는 뭐 동영상, 라디오, 영화, 일기, 녹음 테이프, 뭐 연설, 편지, 상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기록 자료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건데 세 번째, 양적 내용을 질적으로 전환한다. 이건 아니고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내용 분석에서는. 그래서 굳이 질적 자료로 전환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자,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18번 보시죠. 다음 중 관찰의 단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관찰의 단점과 거리가 먼 것은. 자, 피관찰자가 관찰 사실을 아는 경우 조사 반응성으로 인한 왜곡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표현 능력이 부족한 대상에게 적용이 어렵다.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의 특성상 관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자료 처리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정답은 2번이에요. 표현 능력이 부족한 대상에게 적용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사실 관찰이라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 영유아 이런 것처럼 대상이 이런 것처럼 자신의 언어적 표현이 불가능한 대상들을 했을 때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이 어렵다가 아니라 적용한다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폐쇄형 질문의 단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폐쇄형 질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질문을 하고 1, 2, 3, 4 해가지고 보통 5점 척도나 7점 척도처럼 응답을 할 수 있는 응답의 문항 그 항목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고르도록 하는 것을 폐쇄형 질문이라고 해요. 자, 응답 1번. 응답이 끝난 후 코딩이나 편집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응답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해낼 수 없다. 개별 응답자들의 특색 있는 응답 내용을 보다 생생하게 기록해낼 수 없다. 각각의 다른 내용의 응답이라도 미리 제시된 응답 항목이 한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응답으로 잘못 처리될 위험성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는 정답은 1번이죠. 응답이 끝난 후에 코딩이나 편집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주어진 항목에 의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응답이나 편집 등이 굉장히 수월한 게 사실은 폐쇄형 질문이죠. 그래서 2번에서는 응답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해낼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맞죠, 그죠? 구체적으로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그 폐쇄형보다는 개방형 질문으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개별 응답자들이 특색 있는 응답 내용을 보다 생생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어떤 내용,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관적으로 이렇게 개방형으로 논하는 형태로 했을 때 더 다양한 그런 응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죠? 20번 보시면 사회과학에서 조사 연구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주제가 아닌 것은 했어요. 자,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을 과학적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문제를 보시면 지능지수와 학업성적은 상관성이 있다. 지능지수 바로 사람에 대해서 학업성적, 그죠?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고요. 기업 복지의 수준과 노소 분규의 빈도와의 관계, 그다음에 여성들은 직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가? 1, 2, 3번은 모두 다 사람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들인데 4번 개기일식은 왜 일어나느냐 했어요. 사람이 아니죠, 이것은. 그죠? 그래서 사회과학의 범주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바로 4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